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벌써 2026년 4월 4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평소처럼 우리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가 아니죠. 네, 맞아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 오늘자 서울경제신문 1면, 그러니까 A1면 기사들만을 바탕으로 긴급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 일면 기사들 보시고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단순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서서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영수증 금액부터 그 가전제품 수출, 심지어 글로벌 무역 질서까지 다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 겉보기에는 뭐 중동 전쟁, 또 정부 산업 정책, 프랑스 외교, 미국 관세 이렇게 다 다른 기사들처럼 보이는데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싸고 빠르게 물건을 만들던 그 효율의 시대가 끝났고 아, 효율의 시대가. 네, 이제는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와, 생존의 시대라. 그럼 기자님, 그 발화점이 된 중동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지 단 하루 만에 폭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군이 테헤란하고 카라질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을 폭격했습니다. 다리를 폭격했죠. 두 차례 공습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미군하고 이란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간 진실 공방 같은 느낌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폭파 영상을 올리면서 그 파괴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발언 직후에 이란이 내놓은 보복의 방향성을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하거든요. 어떤 방향성이죠? 이란이 그냥 뭐 바레인이나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전통적인 군사시설만 때린 게 아니에요. 네네. 그 글로벌 데이터 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를 타격했거든요. 아마존 클라우드를요. 와, 이건 진짜.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이죠. 그 호르무즈 해협. 네, 그 호르무즈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랑 같이 전후의 해협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구상 중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와,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좀 소름이 돋는 게 클라우드 센터를 폭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흔든다는 거는 이건 그냥 총칼로 싸우는 무력 충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세계 경제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물류망이랑 데이터망에 칼을 꽂은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란은 이제 전쟁 이전의 정상적인 규칙에 다시 돌아올 거란 환상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환상을 버려라. 이게 시장에 어떤 공포를 줬냐면 물리적 에너지 수송로하고 디지털 데이터 수송로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 덮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즉각적인 여파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140달러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 WTI 선물 가격도 110달러를 뚫었고요. 아니, 기름값이 140달러라는 건 당장 우리 독자님들이 내일 아침에 차에 기름 넣으러 갈 때 주유소 표지판 숫자가 거의 통제 불가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세계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위기가 오니까 우리 정부도 엄청 다급해진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잖아요.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주 무거운 선언을 했죠. 어떤 선언이었죠? 과거 우리 경제의 그 성공 방정식이었던 경제성 중심의 공급망,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공급망이 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효율성의 한계. 네, 그리고 1990년대 그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가 휘발유랑 경유가격 통제에 나섰어요. 와, 90년대 이후 처음이요? 진짜 이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위기인지 확 와닿는 대목이네요. 네, 맞아요. 그 90년대 이후 첫 가격 통제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충격파가 일반적인 시장의 어떤 복원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은 뭐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싼 원료를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가공해서 파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14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그 예전의 원가 절감 방식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아,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 장관이 외양간을 고친다는 심정으로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근데요, 기자님, 솔직히 장관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 중에 그 제조업에 인공지능 칩을 이식하자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네, AI 칩 이식. 솔직히 이게 약간 탁상공론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당장 공장에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중동에서 막힌 석유 수입길이 무슨 마법처럼 뚫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뭐 막연한 기술 만능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죠. 네,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AI 칩 이식의 본질이 무슨 공장에 로봇파를 늘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극도의 공급망 방어력을 갖추자는 뜻이거든요. 공급망 방어력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병목 현상이 생길 조짐이 딱 보이면 이 AI가 48시간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48시간 전에 예측을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른 국가의 어떤 대체 수입선으로 물류 경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죠. 아, 알아서 길을 틀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장 내부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공정을 돌릴 수 있게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최적화를 하고요. 아, 효율을 쥐어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리적인 타격이 와도 이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게 거대한 어떤 지능형 면역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인 겁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위기가 닥쳤을 때 공급망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자. 네, 맞아요. 근데 기자님, 이런 방어력을 사실 우리 혼자 힘으로 갖출 순 없잖아요. 독자 노선은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결국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그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소식이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이번에 무려 22년 만에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22년 만에요? 네, 사실 우리가 프랑스 하면 보통 뭐 문화나 예술 아니면 농식품 이런 부드러운 대화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번 회담 핵심 합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절박한 안보와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지역의 안보 공조를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아, 호르무즈를요? 네,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서 한국하고 협력하겠다. 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한국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을 상쇄하려고 원자력하고 해상풍력을 대안으로 찾고 있었고요. 네네. 프랑스는 cham단 산업 분야에서 좀 아시아의 확고한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게 뭐 원자력 공급망, 핵심 광물, AI 이 3대 핵심 협정을 개정하고 MOU를 11건이나 체결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게 한국수력원자력, 그 한수원이 프랑스 오라노, 프로마톰이랑 협력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원전 연료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한 건데 쉽게 말해서 당장 끊어질 위기에 처한 중동 석유를 대신할 거대한 대체 우물을 같이 파놓은 셈인 거죠. 아, 석유 대신 원자력이라는 우물을 판 거다. 교역액도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올 6월 G7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하니까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네요. 네, 외교적으로는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렸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외교 테이블 밖의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는 아주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현실은 또 다르군요. 동맹국들끼리 안보 다지고 악수하는 와중에도 사실 뒤로는 자국 우선주라는 각자 도생의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 각자 도생의 청구서라고 하시니까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철강 완제품 25% 관세 폭탄 기사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네, 저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룰 바뀐 걸 보니까 제품 전체 중량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비중이 15%만 넘으면 일괄적으로 가격의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15%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님? 마치 식당에서 음식 맛이나 셰프 정성 같은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접시에 담긴 고기 무게만 딱 달아서 무조건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좀 거창한 억지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쵸.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 이런 수입품 금속 중량을 계산할 때 50%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아, 예전에 50%였군요. 네. 그리고 상호관세 산정법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고 느린 셈법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교한 룰을 다 집어던져버린 겁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요. 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산하기는 쉽고 파괴력은 엄청난 이 15% 중량 기준이라는 몽둥이를 그냥 빼든 거죠. 와, 몽둥이.
이렇게 룰이 진짜 차갑게 바뀌어버리면 철강 비중 높은 우리 한국 주력 수출품들 타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당장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이 즉각 영양 분석에 착수하긴 했는데 네. 그 예외 조항을 보면 15% 미만인 화장품이나 식료품, 가구 이런 것만 면제가 되고 가전을 자릅네요. 네, 주력 가전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현지에 우리 공장들이 좀 있어서 초기 충격파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정도죠. 근데 제가 진짜 기사 읽으면서 헛웃음이 나온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자기들이 정한 그 엄격한 15% 룰을 남의 나라 가전제품에는 가차없이 때리면서 미국 자국 내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나 산업기계로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15%만 부과하는 예외를 뒀더라고요. 당장 본인들 공급망에 급한 부품은 관세를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완전 새로운 무역의 민낯이네요. 이것이 바로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국 우선주의의 진짜 현실입니다. 남의 밥그릇은 깨버리더라도 일단 내 창고부터 채우겠다. 이런 논리죠. 진짜 무섭네요. 하지만 이렇게 불공평한 링 위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극적인 사례가 오늘 기사에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 의약품 관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수입 의약품에 무려 100%라는 살인적인 품목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100%면 뭐 그냥 팔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상 수입 금지죠. 그런데 한국산 의약품은 사전에 치열하게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덕분에 그 100% 폭탄을 피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단 15%의 관세만 부과받게 됐거든요. 100에서 15로 확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각자도생의 시대에는 겉으로 요란하게 선언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밑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 협상하고 생존 전략 자체가 기업과 국가를 지키는 제일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와, 그렇군요. 독자님, 가장 싼 비용으로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 팔던 효율성이라는 그 과거의 티켓으로는 이제 새로운 안보 시대행 열차에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독자님의 업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재의 수급로가 막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AI 칩을 꺼내 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대한민국 산업 및 외교의 대전환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